오늘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 정말 쇼킹했습니다. 제가 좀 아주 모르는 사안은 아니었는데 이 손준성이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검사장인데 지금 또 탄핵이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되는 바람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는데 이 손준성이는 이제 옷 벗게 생겼어요. 손준성이를 노영민이가 두둔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이가. 보니까 이 노영민이가 손준성만 두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도 두둔했다는 겁니다. 자,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준성. 윤석열은 현재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침묵할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이 자기와 자기 마누라 한동훈의 이익을 위해서, 즉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고발장을 만들어 가지고 특정 정당에 전달한 행위,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도 범죄가 아니라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범죄예요. 윤석열이는 이거 보고만 받았어도, 인지만 했어도 바로 탄핵감입니다. 대통령 탄핵감이에요. 사실 윤석열만입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한동훈, 넌 더 심각해. 고발장을 손준성이가 김웅한테 전달하기 직전에 당시 부산 고검으로 귀양가 있던 한동훈이가 손준성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는데 카카오톡 대화량이 급증했어요. 한동훈은 고발 사주에 쓰라고 아마 자료를 준 것 같은데 사진 60장을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또 당시에 하루에 10차례씩 전화 통화를 했고요. 여러분, 저기 배우자 있으십니까? 혹은 애인 있으십니까? 배우자, 애인과 하루에 10차례 통화하시나요?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문자도. 근데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하고 하루에 10차례씩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고발 사주, 그 고발장을 손준성이가 김웅한테 전달할 시점에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걸 윤석열이가 몰랐다고 해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손준성의 이 범죄가 뉴스버스를 통해서 특종 보도로 드러났지요. 2020년 9월인가 2021년 9월인가 어쨌든 나중에 이제 뉴스버스가 특종 보도로 세상에 알렸는데, 자, 이후에 윤석열이가 정말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손준성이한테 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왜 오해를 사게 만들어? 이러면서 배척을 해야 되는데 손준성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고검 송무부장이라는 꿀보직에 보내더니 나중엔 또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가. 게다가 윤석열은 대선 때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을 때 뭐라고? 나 참, 나는 뭐 고발 사주라고 해서 무슨 저기 회사 사주가 뭐 고발을 했나 뭐 줄 알았다고, 고발한 사주인 줄 알았다, 이딴 개소리를 하면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있으면 증거를 대라. 정치 공작 한두 번 겪었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를 제보한 조성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금 손준성의 고발 사주가 사실로 드러났고 1심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사과할 때가 왔어요. 조성은 씨에게 사과해야 되고, 고발했던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사과해야 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 당시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사람, 방금 말씀드린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이 중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주말에 뉴스버스에 나왔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수괴는, 최윗선은 손준성이가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윤석열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아, 억울하면은 최강욱 고소해라. 또 최강욱 전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이 책임자로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독자적으로 일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직권남용도 해당된다 이거예요. 고발사주가 국기문란 범죄긴 한데 정치 공작 정도가 아니라 직권남용에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강욱 의원이 본인의 느낌,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고발사주가 뉴스버스에 보도된 시점이 2021년 9월 이전에 고발사주 고발장이 실제 접수됐지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2020년 10월 15일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기소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어요. 결국은 이 고발사주 사건의 몸통, 수괴, 윤석열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최강욱 전 의원이 말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은 윤석열이가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야. 손준성이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지시했거나 지지했거나 고발 사주 사건을 윤석열이가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최강욱 전 의원 정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지금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초를 겪었죠. 의원직까지 박탈당했습니다. 3번 기소를 당했어요. 왜 이런 고초를 겪었을까? 최강욱 전 의원이 늘 얘기했습니다. 사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시원 전 검사지요. 대구에서 윤석열이 술자리 알아봐 줬다 이런 썰이 있는 이시원 전 검사.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거기에 또 검사였고요. 국정원에게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았을 리가 있나 지도 알았겠지. 유우성이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세웠잖아요. 이제 최강욱 전 의원 하시는 말씀이 무슨 수를 쓰든지 윤석열이 막았어야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나는 반대했지만 또 조국 민정수석도 반대했지만은 막아내기에는 미묘한 위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짝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 또 그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전 의원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그렇게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밀었느냐? 민 사람이 있었어요.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민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영민입니다. 노영민. 지금 충청북도 청주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영민이가 윤석열이를 밀었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노영민. 자, 노영민을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버스에 나와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손준성 사건 터지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을 징계위에 회부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손준성 사건이 터지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당연히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수괴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실 회부하기 쉽지 않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 이게 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추미애가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옳다쿠나 하면서 윤석열을 날리는 게 정상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장관을 향해서 칼부림을 했던 저 하극상 윤석열을 날리는 게 정상이었는데 노영민이가 줄기차게 윤석열이를 옹호했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노영민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 손준성이를 유임시켜달라고 했었어요. 와, 어처구니가 없죠 진짜. 추미애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었죠. 노영민이가 이런 말까지 했대요. 손준성을 유임시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뜻이었다. 손준성을 유임시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니 장관인 당신은 이걸 받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노영민이가 추미애한테. 아니 일선 검사를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손준성을 두둔한 꼴이 되는 거예요. 노영민 말에 따르면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추미애 장관은 어제 뉴스버스 인터뷰에서 윤석열과 노영민이 상당히 친하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윤석열이하고 노영민이가. 야 노영민 너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윤석열 어디서 처음 만났어? 윤석열 처음 만난 곳 내가 안다. 어딘지. 윤석열이가 계속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그 칼을 휘두를 때 노영민이가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들리도록 윤석열은 내가 잘 컨트롤한다. 윤석열은 컨트롤이 잘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컨트롤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영민, 윤석열이가 컨트롤 잘 된다고? 누구를 위한 컨트롤인데? 아니 컨트롤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 턱 밑으로 칼날이 들어왔냐? 도대체 윤석열이가 어떤 대목에서 컨트롤이 잘 됐니? 게다가 천인공노할 지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를 징계 때리려고 할 때 무슨 프레임이 가동됐어요? 추윤 갈등 프레임이 가동됐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법과 양식을 송두리째 쌈 싸먹은 윤석열을 정당한 권한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징계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언론들이 뭐라고 했느냐? 추윤 갈등 떠들었어요. 이 추윤 갈등 프레임 누가 짰나 봤더니 검찰인 줄 알았어요. 기자들을 쥐락펴락하는 한동훈 머리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였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거기서 추윤 갈등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민주 진영 인사들한테 야 방송 나가면은 말이야 저기 추윤 갈등이라고 얘기해라. 저 추미애 좀 제동을 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추미애 전 장관은 몰랐대요.
근데 최근에 알았대. 문재인 정부 인사는 아니죠. 민주진영 그 스피커로 통하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부터 뭔가 지침을 받고 방송 나가서 추인 갈등으로 얘기했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 절차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위법한 거다. 너는 방송 나가서 얘기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주진우 기자, 그 당시에 TBS 라디오 이승원 씨의 그 명랑시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2021년 11월인가 종방을 했는데, 저쪽 국민의힘 쪽 정치인이 그쪽 파티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 주진우 기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아니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징계가 박근혜 정권 때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바로 추미애가 지금 잘못된 징계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추인 갈등 프레임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주진우 기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말을 했는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이때 정권이 넘어갔어요. 윤석열한테 정권이 넘어갔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 정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농락했던 윤석열이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징계하려던 추미애 장관을 엿먹이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을 쿠데타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제3기 민주정부가 아니라 제2기 장면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버스 진행하시는 이진동 기자, 이분이 조선일보 출신인데 하여간 지금은 조선일보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이죠. 좋은 언론인입니다. 이진동 기자,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추미애 전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당시 윤석열에게 포획돼 있었다고 봐야 할까? 추미애 장관은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수사를 했을 때, 또 환경부 상대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었어요. 윤석열이가. 이걸 보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하극상이잖아요. 게다가 또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검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꺼져 이 새끼들아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을 다 열어줬어요. 문을 누가 열어줬겠습니까? 노영민이가 열어줬겠지.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논리가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결백하다. 우리는 깨끗하니까 검찰 수사 당당하게 받는 거다. 나 이거 정말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봐줘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윤석열, 이런 이미지만 부각시켜준 거 아니야. 야, 이걸 이딴 식으로 합리화를 하나? 누구 머리에서 나온 합리화일까? 노영민 머리에서 나왔겠지. 그 사건은요, 깨끗한 문재인, 이른바 살권수 윤석열, 이걸 부각시킨 게 아니라 힘이 없는 문재인, 힘이 있는 윤석열만 부각시켰습니다. 살권수가 뭐냐? 정치권에서 많이 통용되는 줄임말인데요.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으니까 아마 살살 달래긴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하면서 노영민이 이렇게 꼬드기고 문재인 꼬드길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나 봐요. 다 속은 거지. 속았어. 노영민, 문재인 전 대통령 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하고 정치할 리 없다 이렇게 계속 우겼습니다. 선의로 보자면 이제 속은 건데, 아니 속은 게 자랑이에요? 아니죠. 부끄러워할 일이죠. 무능하다, 무지하다, 이걸 인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없습니다. 윤석열이 노영민에게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했던 말일 겁니다. 그런 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이 사모펀드 수사를 해봐서 아는데 조국은 범죄자입니다. 결국 사모펀드 어떻게 됐습니까? 혐의 나온 게 없어요. 이제 제가 SNS에다가 2022년 초에 만들었던 쩔쩔TV 노영민과 관련한 동영상 올려놨는데, 그 당시 이제 고일석 기자 말씀은 노영민은 대통령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조국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이용해서 조국을 날리려 했다, 이런 의문을 또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영민만 욕해서 뭐합니까? 모든 게 다 노영민의 농간이라고 칩시다. 이걸 손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검찰 쿠데타의 문을 활짝 열어준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십니다. 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자고 어제 말씀하신 모양이죠.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참 할 말을 잃습니다. 할 말을 잃어요. 예.
낄낄 빠빠예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아주 정말 대단한 폭로를 했는데 말이죠. 뭐 받아쓰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고통의 근원이 밝혀졌습니다.